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윤석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해주신 이창환 정책위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제 토론자들도 모두 이제 단상에 자리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과제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온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직접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지금 농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얘기들을 아주 적절하게 반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석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아침 일찍부터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농민분들. 네, 저도 강원도 저는 양양에서 농사를 초반하게 짓고 있는데요. 아침 9시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최근의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분들께서 그렇게도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동안 많은 토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사실 농업경제학을 주로 전공을 했습니다만 농업 문제 중에서도 쌀 문제를 주로 저는 다뤘죠. 그래서 은퇴하면서도 저희 제자님들이 책을 한 권 같이 내줬는데 주제가 쌀은 주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쌀은 주권이다. 쌀이 남아 돌아서 소비가 안 되고 가격도 나오고 난리라는데 윤교수 같은 학자가 무슨 쌀이 무슨 주권이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습니다만 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하에서는 산미정식운동, 고리체업자 등에 의해서 농민들, 쌀농민들이 엄청난 착취를 당해만 말하자면 정부가 간섭을 했었고요. 일제가 해방 이후에는 한 번도 쌀은 시장에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 그 다음에 가격까지. 수입방출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개입해왔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개입해오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쌀이 좀 남고 이걸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또 FTA가 현실화되면서 개방농종으로 이행하면서 정부의 간섭은 점점 놓고 민간에 이양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손을 떼겠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제 민간의 주체로서 RPC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저께까지 있었던 목표가격과 변동지불제가 지지난해인가요? 없어지면서 공익형 지불제가 도입됐는데 공익형 지불제라는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지불금을 지불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예산 한 1조 원 정도 늘리고 그다음부터 안 늘잖아요. 공익경직불제 안 늘어납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쌀은 목표할 게 없어지고 연동직불제 없어지고 뭘 가지고 소득을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지금 얘기하는 의무수 매입량 같은 거, 수매제도 같은 걸 도입했는데 말하자면 시장경제가 도입이 있는데 저는 애시당초 어떤 주장을 했었는가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쌀을 평생 동안 봐왔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제 인감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대안들이 40년 동안 얘기한 대안들이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시장경제를 주장을 했었어요. 주장을 했는데 목표 가격은 랩을 두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 가격대를 랩을 두고 시장경제를 추진했어. 그래서 시장 가격이 너무 폭락하는 거 방지도 너무 높아지는 거 방지도 하면서 생산자인 농민한테는 적정 수준의 목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 안정장치죠. 그게 없어지면서 그냥 지금 완전 시장에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시장 경기제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농민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 우리 이장한 박사님도 많이 그 논의해 주셨지만 여러분 경제학적으로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생산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쌀 생산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 경기제예요. 쌀 가격이 어떻게 쌀 생산량이 많고 적은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까?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생산량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미칩니다. 소비량도 영향을 미치죠. 또 대체제의 가격, 말하자면 수입해오는 많은 밀, 옥수수, 콩 이런 가격, 그런 대체제의 가격, 이런 것도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수입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가 도입돼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장 쌀값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뭔가 소득을 보장할 안전한 장치가 없게 되니까 시장 경제에 도움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쌀 농업하고 다녔는데 그 흐름을 보면 점점 정부는 손을 빼고 민간기능이 막. 그러니까 시장 경기도 요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경매도 이상한 경매를 하다가 역공매 방식, 역경매 방식, 가격 떨어뜨리는 방식이 이게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 치고 윤교수 같이 조그만 사람이 뭐 수십 년 동안 떠들어 봐야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 생활 처음 다하고 강원도 양양에 가서 조용히 농사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나오면 또 화가 나니까 제가 어느 높였습니다. 제 의견 보완하고요. 제일 먼저 전농 경기도연맹 여주농민의 교육부장이신 전주영 부장님입니다. 어디? 제가 농사 32년 동안 농사만 져서 사실 이런 자리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저도 꿈에도 이런 자리에 나오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쌀값 폭락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현장에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덤이나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지금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처지, 심정,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최소한 현장 농민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최소한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 질의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신 우리 전한정 저하고 이제 한 글자 달라서 마치 현재 같은
그리고 현장 농민을 바로 우리나라 이 양곡 수급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식량정책 국장님 옆에 현장 농민을 이렇게 위치해 주신 거는 다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얘기를 바로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수차례 농림수산부 앞에 갔지만 한 번도 이 나라 식량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발제 내용들은 주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으셔서 또 이 내용 또 말고 현장 농민들의 얘기를 정책관님께서 국장님께서 꼭 들으셔갖고 정책이 올바로 펼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PD 자료까지 못 만들었고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누누이 발표 때 나와 있지만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쌀값 폭락 현황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에 입각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고 우리가 풀어야 될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통계청에서 25일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년도 가격과 현재 가격을 매월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8월 25일 현재 얼마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폭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24.4%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 11월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값이. 근데 이게 이제 평균 하락 금액을 보면 평균 하락 금액이 7,354원입니다. 20교 전국 한 포에 평균 13.3%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이렇게 24.4%가 1년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선 간략히 추산을 해본 자료입니다. 우선 이 자료는 아까 평균치를 7,354원을 평균 떨어진 금액을 갖고 계산한 겁니다. 우리 작년 생산량 388만 2천 톤에 대해서 포로 환산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합해보니까 실제 우리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4,274억 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조단위로 계산이 안 되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저희가 좀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2016년도 쌀값이 12만원대로 떨어졌을 때 변동지급을 최고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14조 9천억이 원래 WTO 허용 보조 최고 한도였었는데 그걸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런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왜 이런 손해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농사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땀 흘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 격리할 권한도 우리한테 없고 정책을 위반할 권리도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우리는 힘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차라리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렇게 와서 애걸하거나 사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토론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손해에 대한 억울함이 우리 농민에게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농민들이. 왜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값은 폭락했습니다. 근데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과는 들어봤습니까? 또 대책이 제대로 성계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양곡관리법을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대신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자동격리를 이뤄주겠다고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입니다. 2020년도에 개정을 했죠. 자동격리제. 근데 이 법이 실제로 잘 작동했다면 이렇게 폭락이 안 됐겠죠. 결국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하나도 보장이 안 된 겁니다.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오게 됐고, 이 자리에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5건의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마련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항 고치는 거 국회의원님들이 책임지고 진짜 A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에 대해서. 이런 손해가 또다시 잇따르면 우리 농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여기 뭐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이게 결국 2020년도에 그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그 농림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해갖고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기획불금 이렇게 폐지되는 대신 쌀값을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개정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한 정도 넘기셔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 정책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식량정책을 총괄하시는 정책관님께서 몇 가지 한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년 동안 쌀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격리 한다고 3차례에 걸쳐서 37만 톤 무려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자료를 봐주세요. 격리를 했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식량정책, 시장격리를 한 제가 봤을 때 양곡관리정책의 실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쌀값 폭락을 안 막은 겁니까? 못 막은 겁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막은 건지 못 막은 건지 궁금해요. 저는 첫 번째 아까도 발표 나왔지만 11월 여기 이제 보도자료 밑에 보도자료 근거가 뭐냐면 12일 날 원래 2020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15일 전에 정부 대책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게 이제 양곡수급조절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발표한 내용이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통계청에서 최종 발표하면 그렇게 해서 격리 요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겠다는 게 그때 약속입니다. 근데 11월 15일 날 통계청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을 27만 톤을 추산했습니다. 그럼 27만 톤이라는 게 어떤 양이냐? 388만 2천 톤 생산량에 3%만 넘어도 격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 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7%가 넘었습니다. 7%입니다. 그럼 2배가 넘어가는 요건이 됐는데 왜 바로 격리 조치를 안 했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든 규정이 있고 양곡관리법이 있는데 왜 그때 지키지 않았느냐?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꼭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차 격리를 실제로 2월 달에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꽤 늦은 거죠. 쌀값이 막 떨어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막 농림 앞에다 곡물 벽화만 쌓아놓고 막 데모도 하고 막 장려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늦게 격리를 하면서 실제로 27만 톤 본인들이 추산하신 27만 톤 전량을 격리한 게 아니라 20만 톤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12월 31일 현재 2021년 거기만 봐도 민간 재고가 전년에 비해서 54만 6천 톤이나 많게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산되는 것보다 27만 톤 남는다는 것보다 실제로는 배 이상 남는 게 이 발표가 돼 있어요. 농경원 발표로. 그럼 27만 톤도 굉장히 잘못된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근데 격리하면서 어떻게 27만 톤 전량을 하지 않고 20만 톤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하셨으니까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격리 방식을 역공회 방식으로 택하셨습니다. 최저가 입찰 매입 방식이죠. 정말 눈물 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역대 변동지 불금이 있을 때 역대 시장 격리한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이런 걸 쭉 검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밑에. 이게 2009년부터 17년까지 무려 이게 몇 차례입니까? 6차례의 시장 격리가 있었습니다. 이 격리 때 2번만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고 4번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공공비축이 매입 가격으로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런 시장 격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전체 분량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 황금 시간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때늦게 늦게 하면서 그것도 물량도 축소해서 하면서 또 역공유 방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출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역공유 방식을 그 많은 농민들과 농협, RBC, 장님들의 엄청난 거센 반발을 왜 무시하시고 이 방식을 끝까지 고수했냐는 거예요. 3차 격리 때까지. 이게 어떤 일을 벌렸냐면 잘 아시지만 1차 격리 때 5만 6천 톤이 유찰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가뜩이나 전량을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역공유 방식을 하는 바람에 2월 달에 하는 격리가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격리가. 그러니 쌀값 격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이내에 맞춰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흥분해서. 그러면 간단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료를 다 봐주시면 이미 다 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장 격리라는 확실한 수단과 방법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할 방법이 있는데 왜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24.4%. 그러면 전년 가격의 5%하고 기준으로 보세요. 몇 배입니까? 지금. 5배가 넘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부국에 대한 격리 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구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근거를 해서 봐도 정부에서 37만 격리를 했어도 실제로 17만 6천 톤이 그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농협 양국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19만 톤 가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민간 아무리 안 된다 해도 20만 톤 이상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럼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햅쌀을 지금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올벼를 벼서 정미소에 갖다 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구곡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민간 RPC에 벼가 쌓여 있고 또 농협에 벼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쌀값을 어떻게 안정된다고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농협하고 어저께 가격 협의를 하느냐고 농민단체들이 실갱이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서글픕니다. 아니 세상에 농협이 가격 떨군 것도 아니고 농민이 가격 떨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서로 손해 안 보겠다고 서로 떠넘기려고 싸우고 왔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농협은 농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확실한 대책이 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정책의 총괄이시니까. 근데 절대 하시면서 이상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왜냐하면 8월 1일 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 농림축산수산부 장관이 나오셔갖고 그 대화한 그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대책을 국회의원들이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2022년도 그 공공기축미를 10만 톤 증액을 해서 45만 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대책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대책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진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작년도에 쌀값이 흉년이 들어서 쌀값을 낮추려고 31만 톤의 공공기축미를 시중에 방출했습니다. 정부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그것 때문에 10만 톤을 추가해서 45만 톤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쌀가 폭락하기 전에 이미 대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를 그걸 국회의원들 앞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책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농민들 우롱하는 거니까 절대 그걸 대책을 하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또 한 가지, 예. 중요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해서. 또 한 가지는, 도곡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만 톤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시중에. 이걸 격리하지 않고는 쌀값 절대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는 법을 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업관리법.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실 것이냐, 우리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목관리법이 뭡니까? 결국은 정부가 양목관리에 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죠, 목적을. 근데 실제로 목적이 약간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격리에 대한 수급 관리에 대한 효율적 관리만 들어가 있지 가격 안정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목적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가격 안정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년 가격 기준, 평년 가격 기준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2020년대 개정된 법에는. 근데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기준 가격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가격 기준으로다가 격리를 조절하겠다는 겁니까?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책 농림부에다 맡겨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지껏 맡겨본 적도 없고 이거는 사실 국회에서 기준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격이 해마다 논의가 되든 몇 년에 한 번씩 논의가 되든 거기에 최소한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전년 가격 기준이라는 이런 모호한 과정은 물가 상승분을 절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분들이 5개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도 사실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해 달라. 이런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예, 여기
매 가격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명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올해같이 이렇게 폭락이 될 경우에 정부에서 최소한 보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정부가 강제성이 있지 않나, 이게 법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전북 김제에서 농가 짓고 있는 조경희고요. 김제농민 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그 농가롭기 사진이 있는데요. 지난 8월 19일 날 김제 우리 지역에서 농가롭기 했던 그 사진이고, 여담으로 앞에는 제가 제 디렉터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쌀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난번 8월 17일 날도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지역에서도 의원님들이라든가 뭐 지자체장 간담회 여러 번 진행하고, 또 이러저런 또 도에서도 또 토론회도 있고 해서 저는 제가 모르는 내용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힙니다. 솔직히 결정 다 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 부곡 빨리 정리하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신곡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했다가 빨리 시장경리 발표하고, 내년도 생산 조정할 수 있는 대책 빨리 발표하고, 또 뭐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 양곡관리법 뭐 방식이라든가 뭐 가결에 빨리빨리 좀 개정하고, 농협중앙에도 또 일선 농협, 지역 농협들 그 적자본 것 좀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만들고, 수매자금 충분히 내려보내가지고서 우리 또 무이자로 내려보내서 지역 농협들 좀 수매 원활하게 하고, 좀 차익이라도 생겨가지고 좀 지난해 적자 좀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나왔어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도 이제 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그래도 또 뭐 이 반복되는 학습효과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을 또 아까 또 우리 해피님은 좌장님 맡고 계신 윤성 교수님 해버렸어요. 변동기불금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목표 가격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전주영 선배님 옆에는 그 농림부 관계자가 있는데, 제 옆에는 또 마침 또 농협 조합장님이 있으니까 농협 얘기도 좀 해라고 이렇게 옆에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변동직불금 목표 가격 문제도 3년 전에 이제 공익직불금 만든다고 토론회 할 때, 장선 탈림 같은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고, 그때도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기불금 없으면 안 된다, 목표 가격 유지해야 된다, 뭐 재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도 뭐 다 들은 채 많지 한 거죠. 이게 보면은 정부나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운동조직이라든가 언론, 학계 이런 데도 그 현장 목소리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듣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변동기불금 아까 우리 이제 전주영 선배님이 그 쌀값 하락폭 양 계산해서 이제 1조 몇천 원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그건 또 그거고, 저는 이제 아까 이게 발제 듣는 동안 심심해서 만약에 변동기불금이 있었으면 올해 변동기불금 얼마나 발동한가 한번 심심해서 계산해 봤어요. 목표 가격이 현재 어쨌든 지난 19년도에 정해가 21만 4천 원입니다. 이 자료지 보면 나와 있지만 11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현재 쌀값 하락폭은 8월 25일 기준 16만 7,384 이렇게 돼 있네요. 빼면 46,656원입니다. 곱하기 85%만 보존해 주니까 그거 계산하면 39,657원 나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 공익형 직불금이 됐든 어쨌든 뭐 고정직불금이 됐든 그 전에 준 거 빼야 되니까 그 금액이 1헥타당 200만 원이잖아요. 63가마로 나누면 한 가마당 31,746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해보시면 돼요. 곱하면 1헥타당 449만 8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49만 8천 원. 우리나라 올해 쌀 생산 면적이, 재배 면적이 얼마 전 발표가 72만 7천 헥타라래요. 작년보다 좀 줄었죠. 5천 헥타 줄었다고 하대요. 근데 그거 합치면 얼마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변동기불금이 3,623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런 말 진짜 감히 드리는데요. 당시 변동직불금 폐지하고 뭐 공익형직불금 만드니 어쩌니 앞장섰던 몇몇 의원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 책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배당 청구하고 싶고요.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하얀식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땅합니다. 그 꼴 당하기 싫으면 다시 정치권에 앞장서서 변덕집권을 취지를 살려서 이름이 뭐가 됐든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목표가격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목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돼요. 생산비 보전을 위한 최저가격도 아니고, 생산비 플러스 어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공정가격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목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는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해야 정상이지, 한 60점 맞는 게 목표입니까? 국가대표 월드컵 선수들이 최소한 거기 4강 가보겠다고 확신 먹고 덤벼야지, 본선만 질투나면 다 해야지. 이게 목표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목표를 해야지, 예선 통과한다고 목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살려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논의도 앞으로 막 이어질 거라 봅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TRQ 물량, 이걸 왜 계속 수입해야 되냐. 아니, 쌀 관세했으면 됐지. 왜 이걸 계속 수입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진작에 있었고, 또, 아까 이제 생산조정되는 거 하는데, 아니, 정부가 양곡관리 수급조절 잘못한 건데, 그걸 왜 농민들이 사수하냐. 이런 얘기도 진작에 있었고, 통계, 아까 우리 발전신문의 통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통계에 이거 문제 많다. 우리 스스로 통계에 대해서 진짜 직접 한번 해보고, 조사해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게 만들어야 되는 얘기도 다 진작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쌀 가격 문제 앞에 마침 옆에 조합장이 계시니까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올해 쌀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우리 농민도 하는 사람들도 하는데요. 저는 딱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곡은 구곡이고 신곡은 신곡이다. 구곡에서 적자난 거는 중앙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알아서 보전을 받고, 신곡은 올해 생산비 보전 올라간 거, 이런 올해 작황 상황, 정부가 얼마 혼자 조치하는가 작황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올해 상황에 맞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10% 이상 올려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농협 중앙회가 신경 분리가 돼 있고 독립사업부작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든다. 그 법을 우리가 만들었나? 우리가 신경 분리하자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정부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이런 데 보면은 뭘 하기 싫으면 꼭 법 핑계를 대요. 하려고 맘먹은 거는 법을 다 무시하고 법을 법과서라도 반드시 합니다. 정치권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챙겨주고 안 그래도 됩니다. 저는 올해 현장에서는 지금 중앙회 싸움 준비하고 있고요. 전농회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한농회는 한농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서 9월 20일 전후로 해서 다른 데가 가든 안 가든 우리 지역에서는 반드시 올라와서 중앙에 손 본다. 우리 김재만에도 올라와서 중앙에 때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내가 10분짜리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인사 말씀에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듭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투쟁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열심히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의 현장에서는. 오늘 또한 비판할 것은 제대로 비판하고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내서 또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정부에 불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벼가 쏟아지고 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불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입니다. 지금까지 불을 다 못 껐잖아요. 쌀 가격 회복 안 됐잖아요. 시장 견인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수습을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T에서는 수입쌀을 시장 방출을 했습니다. 불난 데다가 기름을 퍽 부었죠.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쌀
쌀 정책이 이렇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암울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어요. 다 아시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말년설이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어디냐 중앙아시아 홍순한데 어디죠? 죄송합니다. 긴장하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파키스탄의 그 산악지대고 비도 안 오는 나라에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고 이게 뭘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기후변화, 온난화죠. 그럼 탄소를 지나치게 많이 배출했다는 거잖아요. 탄소를 감축하자고 노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아요. 방법도 알아요.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 북극 얼음을 다시 되살리고 히말라야 만년설을 다시 복원하기에는 태부적입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쌀의 문제도 딱 하나만 요점을 찍어서 이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복잡한 상관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와 또 우리 생산자의 농업인 단체, 소비자, 정치권 모두가 같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 자리는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쉬운 것은 이럴 거면 이런 자리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바쁘다고 앞에 모두 발언 다 하고 인기 발언 다 하고 사진 찍을 건 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끼리 뭔 잔치를 하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자고요. 참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럴 거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아유, 아쉽습니다. 제 모두 발언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좀 양은 많지만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73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쌀 생산과 소비 변화 추이 뭐 이런 부분들 또 서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고 꼭 좀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쌀 시장 격리가요. 아까 그 전 주영 회장님 말씀 대등소이한데 2008년도로부터 보면 이번 22년도까지 합하면은 총 8차례인데요. 이 표만 보시더라도요. 시장 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완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특히 올해 시장 격리 그 곡선을 보면은요. 시장 격리를 함에 있어서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어마무지하게 떨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가? 시장 격리 현지 쌀값 하락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를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암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앞서 말씀하신 조경희 회장님 말씀처럼 구곡과 이제 신곡이 나옵니다. 22년도에도 지금 이제 추석도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이제 조벼가 출하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도 지역의 김제인데요. 조경희 회장님은 논을 갈아엎었어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날 조벼를 수확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갈아엎고 한쪽에서는 수확을 하고 참 웃지도 못할 현실이 참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하락된 21년산 쌀 구곡이 돼버렸죠 이제. 이게 잡히지 않으면 22년산 쌀도 잡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빨리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쌀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책,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발표하신 분, 경기도가 밀을 재배하는데 헥타당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지역적 특수성이 있겠죠. 경남이나 전남, 전북에서 헥타당 400만 원 준다고 하면요, 온 들녘이 밀이 다 심어질 겁니다. 올 100% 심어질 겁니다. 경기도니까 그만큼 재배 여건이 안 좋으니까 400이라도 주면서 밀 재배를 권장을 하겠죠. 이런 노력은 그 지자체에서 이런 올바른 정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그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주 농업기술원에서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맥주보리를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맥주보리가 소비가 잘 이루어져서 맥주보리를 생산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왜 그러냐? 제주도는 따뜻하잖아요. 월동 채소를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맥주보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 월동 채소를 재배를 하게 되면요,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요,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 조정의 기능으로 맥주보리 재배를 권장을 하고 40kg에 35,000원에 수매를 하고요, 제주도에서 40kg 한 포대당 15,000원을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kg 한 포에 5만 원이죠. 생산비가 맞다는 거죠, 소득이.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걸 하이트 맥주네 어디 맥주네 쫓아다니면서 소비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안 되지만 맥주보리가 소비도 원활하게 안 되지만 제주 도민 전체 도민들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주보리를 권장하면서 제주 도민의 생산 소득을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는 정책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전체 쌀 재배 면적이 73만 2천 헥타, 거기에서 약 12,000헥타 정도가 지금 타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쌀 재배 면적이 70만 헥타르가 적정한 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생어거지로 쌀을 재배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작목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육성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은 논에 콩을 재배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고, 이번 신임 정황근 장관님께서는 분질밀로 해서 좀 밀가루까지 대체해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부분이 있고 또한 생산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든 타작물이든 선택할 수 있음에 거기에 당근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타작물 지원금을 주면서 육성했을 때에는 콩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자급률도 5% 이상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단됐을 때는 곧바로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자급률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쌀 재배 면적으로 회귀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쌀의 생산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생산자입니다. 땅을 놀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 무엇이라도 재배를 해야 됩니다. 쌀밖에 모르는 농민들한테 쌀 재배했다고 나무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야, 쌀은 그럼 70만 헥타 정도가 적정 면적이니 그만큼 하고 나머지 3만 헥타 정도는 다른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올바른 정책을 내줘야죠. 여기 기재부도 없잖아요. 통계청도 없는데 통계청 지금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타작물 지원금, 직불금을 기재부에 좀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완전히 칼질을 해대고 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기재부 문턱 하나도 넘지 못합니다, 농림부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서두에 의원님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 계셔갖고 기재부 문턱을 넘게 했었어야죠. 이 의원님들도 잠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힘있는 의원님은 쪽지 예산으로 몇백억씩 자기에게 지역구나 어디에다 선심성으로 쓰는 중진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지역구가 아니라 전체 농업의 예산, 전체 농업인을 살리는 그런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님 한 분 기재부 찾아가서 농업 예산 이거 세워주라. 좀 집회라도 하고 좀 했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타작물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통계청을 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쌀 재배 면적에 대한 통계가 농업 면적 조사, 농작물 생산 조사와 농업 총 조사 자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의 87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업 면적 조사나 그 농업 생산량 조사에서는 벼 재배 면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농업 총 조사 거기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만 2천 헥타, 2015년도에는 7만 헥타, 2020년에는 13만 1천 헥타. 이게 통계청이요. 통계 오류가 엄청 심하다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 쌀의 문제가 뭐 이렇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하는 것처럼 통계청의 그 농업 통계 업무가 1998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완전히 이관이 되는데 약 한 1,077명, 서류에는 약 1,100여 명 정도가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고 통계청에서 농업 관련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넘어갈 때 통계 조사의 항목이 몇 가지였냐라고 하면 20가지였습니다. 20개가 되고 1,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는데 통계청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통계청은 농업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업무들을 다른 분야, 기업이나 소비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농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2개 과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개 과로 축소가 되고 또 많은 인원이 축소되고 20개 영역의 어떤 분야의 통계 조사를 하던 것이 9개로 축소가 됐어요. 절반 이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계 조사의 그 오류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에 여기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는 서산석 의원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통계 오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면서 통계 그 개선책을 많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두 분의 국회의원의 힘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 이런 의원님들께서 좀 경청을 해 주셔서 통계 오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꼭 이번에는 확실하게 농식품부로 이관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농업 분야의 통계 오류를 최소화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2008년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전남대 서중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그 조사 통계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을 농식품부 조사 통계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설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어떤 통계냐면요. 아까 그 조경희 회장님 말씀처럼 하고 싶으면 어떠한 법이든 뭐든 거론하지 않고 하기 싫으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법안 저런 법안 핑계대고 안 하잖아요. 통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쌀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통계를 또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안 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통계에 대한 이 고무줄 그 통계에 의해서 올바른 농업 정책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 오류에 대한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는 타작물과 통계 오류 이 두 가지 그 제안을 정부에 드리면서 쌀 가격 안정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협조합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은 사실 저도 5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사꾼입니다. 농민의 아들로서 농사를 짓고 옛날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논 5,000평만 농사를 지면은 여주에서는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짓고 애들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쌀값이 너무나 싸졌기 때문에 5,000평 농사 져가지고는 애들 대학도 못 보내는 현실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희는 RPC에서, 통합 RPC에서, 아까 저기 말씀하셨지만은, 쌀값 때문에 우리가 협의회를 했습니다. 가격 결정은 못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지금 국회로 오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파주 지역, 파주 시에는 쌀값을 15,000원, 가마당 15,000원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적자가 많이 시연이 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린다면은 우리가 5,000평 농사 지면은 한 평에 3,000원씩 치면은 사무시고 1,500만원 연봉이에요, 연봉. 1,500만원. 우리 국민들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이 시급이 9,160원인데 이거를 월봉으로 하면은 191만 4,440원이 나옵니다. 연봉으로 하면은 2,29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우리 농민들은 내 땅을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해서 1년의 연봉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작년도에 대풍년이 들고 시장 정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작년에 안 해가지고 쌀값이 폭락이 됐습니다. 아예 10월 말일이면은 추수가 다 끝납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낼 때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숫자. 벼가 생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평년당의 3% 이상만 나면은 시장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찔끔찔끔 시장 정리를 27만 톤을 했습니다. 쌀값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니까 이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도 쌀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여주 지역은 수매할 때 40kg 한 가마에 우리가 84,000원을 했습니다. 1등. 진단별하고 그거는 거기다 6,000원을 더 줬습니다. 그럼 9만 원입니다. 한 가마에.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는데 판매하는 가격이 전국이 풍년이 들고 정부에서 시장 정리를 빨리 안 하는 바람에 쌀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20kg 쌀 한 포대에 82,000원에 팔던 거를 지금 얼마에 파냐면은 4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46,000원도 사실 전라도나 저 밑에 지방보다는 좀 비싸게 파는 거죠, 그죠? 예, 우리 회장님 옆에 계시니까 46,000원에 팔게 되니까 전년도 가격보다 마이너스 44%가 적자가 시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주소공법인은 올해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벼를 다 팔고 나면은 한 60억 내지 70억 적자가 시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쌀값을, 벼값을 너무 많이 떨군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난 아까 파주에서 그 정보를 듣고 어떻게 2만 원을 떨구려고 얘기를 하다가 줬더니들이 5천 원만 더 쓰자. 그래가지고 15,000원을 전년도 가격보다 다운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농민이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겁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한스럽습니다. 이번 우리 개최되는 이 쌀시장 자동 격리제, 이게 확실하게 정부관리 양육법이 개정이 돼서 입법화돼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이 잘 사는, 빨리 시장 경기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쌀값이 하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의원, 아까도 하셨지만은 우리 장수영 우리 중앙연합회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인사만 하고는 다 가버렸으니까 누가 듣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쌀값을 내린다면은 작년도 가격만큼만이라도 정부에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백 가격이 15,000원씩 내려간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뭘 먹고 삽니까? 5,000평 농사 져가지고 1,500만 원 연봉인데 1,500만 원에서 15,000원씩 내린다면은, 한값에 15,000원씩 내린다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만큼도 못 삽니다. 내 땅 투자해가지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거를 시장 자동격리제도 입법화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정당한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뒤에 자료 보면은 많은 그 통계표가 나왔지만은 아까 그 장수용 우리 중앙연합회 회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만 오셨는데 민주당뿐 아니라 여야가 같이 행정부하고 여야 국회의원님들 또 농협인들 또 우리 농업인들 같이 힘을 모으고 입을 모아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투쟁을 하고 우리 쌀값을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쌀자원농중앙협회 사무총장 임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올 한 해는 전년 10월 달부터 올 한 해는 이 쌀값과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도 사실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인 쌀 시장 격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었고, 불과 20일 전인 8월 12일 날에는 저희가 국회 토론회에서 저희 중앙회장님이 주제 발표를, 아까 이창환 정치위원님처럼 주제 발표를 했고, 8월 17일 날 또 국회 토론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강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지금 주제 발표하신 분들과 네 분의 토론자분들이 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그게 신곡이 됐던 구곡이 됐던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량을 물량을 얼마나 해야 된다. 당연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격리에 대한 방법과 가격 결정 방법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난 8월 24일 농림부에서 참 재밌는 문서를 하나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국민일보에서 대책 없는 쌀 행정과 풍년에 힘들어하는 농민들이라는 보도를 내니까 농림부에서 우리는 3차례에 걸쳐서 시장 정리를 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27만 톤 플러스 10만 톤, 30만 톤이라는 시장 정리를 했다라는 변명을 농림부가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이 안 됐다. 어떻게 하라고? 이거죠 사실. 사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보통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진짜 정부와 아니면 정치권에다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시장 정리를 해달라 수확기 생산량보다 많은 초과 생산량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정리해달라 이거를 수확기에 공공비축 방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그 가격 결정이라든지 농민에게 직접 수매를 해달라 이걸로써 우리가 요구하는 게 끝나는 건지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건 뭔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수용일이가 좀 부족하고 농업계가 요구하는 기본은 쌀값 안정을 위한 쌀값 안정을 통한 농업계의 어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의 가장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농업 유지 발전을 저희 스스로가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득 쌀값 안정을 통한 소득 안정의 척도인 쌀값 안정을 어떻게 우리는 제안을 하고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도 여러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2020년도까지 나왔던 전동직불 제에 대한 가격 21만 4천원 기준이 없어진 이후로 기준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양곡관리법 하위 법령인 규정을 통해서 2020년산과 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가격을 기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2022년산부터는 5개년 평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5개년 평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쌀값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기준에서 우리가 쌀값 안정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마지막 쌀 목표 가격인 21만 4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양국관리법 상에 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기준 가격에 삼순기, 그러니까 30일 기준에서 열흘간 1% 이상씩 3번 연속으로 올랐을 경우는 정부에서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인 걸 알고 공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2020년 산에서는 순기별 3번의 연속 걸쳐서 1%가 안 올랐지만은 그래도 뭐 생산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정부가 5번에 걸친 공매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서는 8만 톤 발표를 했지만 2만 톤밖에 안 됐지만은 결국에는 36만 톤이라는 많은 양을 공매를 했습니다. 2020년산 대비했을 때. 그럼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관리 기능이 정부한테 있으면 그럼 하락할 때 관리 기능은 어디 기준이냐? 초과 생산량 대비 아까 얘기했지만 3% 과잉 생산됐을 때 가격이 5% 이상 떨어졌을 때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격 하락 5%였을 때 이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 하락 5%라는 얘기를 양국관리법 하위 규정인 규정에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는 정부가 5%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내놨다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2%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앞서 있는 보도자료처럼 노력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태까지는 계속적으로 방법론 가지고 이 방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수량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법률상, 정부가 정한 법률상 5% 이내 가격으로 할압률을 관리하겠다라는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그 관리를 못했느냐라고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 차례 물론 뭐 지난번 양곡관리법을 통해가지고 양곡관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27만 톤을 격리하기로 했고 농업계가 요구하니까 10만 톤을 더해서 37만 톤을 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그 5% 내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5% 내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관리 기능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방법론만 얘기하니까 방법론대로 했지 않느냐, 방법 얘기대로 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변명거리를 주고 왔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법률상 내용으로서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내용 내에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제는 평가를 하자 우리가. 5% 내로 관리를 잘 했으면 박수 쳐주고 5%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5% 이상 올라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한두 세 번이 아니라 그게 27만 톤, 37만 톤이 아니라 50만 톤인데 60만 톤이 또 계속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에서는 여태까지 뭐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무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는 좀 조정돼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이번 수학 때 적용은 안 됩니다. 보통 법률 적용 기간이 3개월이라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법률이 9월 달에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수학기 10월, 11월, 12월 가격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법률상에서 정부가 5% 가격 하락분의 5% 이내에서 관리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전년도 가격 기준해서 99페이지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게 5개년 수학 평균시 가격이면 67,000원입니다. 벽가격 기준입니다. 벽 40kg 가격 기준. 절단 평균가라고 해가지고 최고 가격하고 최저 가격 빼가지고 2017년 가격과 2020년 가격을 빼게 되면은 69,000원입니다. 정부가 5% 내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5% 내의 가격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그거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리 실패에 대한 기능으로서 뭐 보전해달라, 뭐 대가를 달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리해야 되는 그 기준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자. 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한 1년 가까이 여러 가지 강론에 대한 얘기를 해왔었고 그 강론에 대해서 정부 제안과 국회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마지막 목표가격으로 정하던 아니면 전년도 가격, 5개년 평균가격, 절단 평균가격으로 정하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준가격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금년도 가격 안정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역할을 했을 때 가격이 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부가 공매한 거 인정해주고 만약에 5% 내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전국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가지고 가격 하락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농업계가 평가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좀 또 다른 시각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사를 진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논농사만 한 전남 신안에서요. 한 10만 병, 8만 평 이렇게 지어왔었는데요. 한 3년
우리 옆에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에 있었었고, 또 이렇게 시골에 오다 보니까 농권 운동을 손을 안 댈 수가 없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하다가 이렇게 한농연, 이 앞전 정책부회장을 맡다가 지금 중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혹시나 그런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해요. 농사를 짓고 있는. 혹시나 하고 살아보라고. 그랬는데 한 25년 농사 짓고 나니까 역시나예요. 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앞전 대선 선거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도시민들 아파트값 올려서 또 농촌에 우리 작년에부터 쌀이 이렇게 되니까 시장 경리 좀 시켜달라고 뭔가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한 30만 표가 우리 농민들 다 200만 표 가차게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만 하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나 역시도 전남에 살면서 평생 민주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이고 그렇지만 너무 실망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좀 참고하시고요. 자꾸 지금 자료에 5%, 3% 변동, 고정 이런 적불되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 것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림부 자꾸 이렇게 우리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면은 예산 부족하다고 농담 말로요. 농림부 없애고 우리 농민들이 데모해서 기재부로 가자고요. 기재부로. 예산 많은 대로. 이건 농담이고요. 제일 우리 언뜻 자료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밀 자급률이 20%대를 20%인가 나 지금 정확히 기억을 메모를 안 해가지고서 모르겠네요. 20% 30%대를 하면서도 1조 4천억이라는 직불금 체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게 쌀이 50%, 지금 현실적으로 밀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은 우리 생산량의 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작곡류가 20%인데요. 이런 직불금 아주 엊그저께 보니까 전략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밀 생산자들한테 250만원, 헥타르당 250만원이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제안도 지리적으로, 토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맞는 데를 잘 선택을 해서 직불금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2차에 밀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밀농사를 짓고 다른 하계작물을 다른 걸로 하다못해 사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갔을 때 정부가 충분히 벼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 농민들을 그쪽으로 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지 그냥 밀농사 짓고 뭐 하면은 250만 원 주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농사를 지은 만큼 20만 헥타면 20만 헥타, 10만 헥타면 10만 헥타 딱 좀 정해놓고 이렇게 유인책을 써서 논농사를 안 짓더라도 충분하게 콩농사를 지은 분, 다른 분 정부에서 책임지고 수매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쪽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변화를 하는 거지. 평생 어떻게 되면은 벼농사 지었던 사람한테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봐라.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농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요. 시종일관 원하고 주장했던 게 우리 정부에서 뭘 조사를 하면 시범사업을 하면요. 시장 가격이랍니다. 5년치 가락동 시장의 데이터를 내서 농산물을 최저 여기서 평균을 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험제도도 도입을 하고
뭐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도 이렇게 도입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농민들하고 농림부하고 통계청하고 힘을 합쳐서요. 쌀 1kg 생산하는데, 마늘 1kg 생산하는데, 양파 1kg 생산하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게 어느 가격까지 최소한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가야지 자꾸 시장 가격을 논을래요. 그 원가 개념을 좀 이제 공산품처럼 우리 농산물도 최소한 기초 농산물만이라도 원가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품처럼.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이렇게 이 정도 마진은 돼야 먹고 사는 거지. 아니, 쌀값 쌀 때, 그 통계 가지고 지금 우리 면세점이나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올라가고. 우리 여기 농림부나 우리 교수님들, 학자들도 계시면 이제는 뭐 시장 가격, 목표 가격 얘기하지 말고요. 원가 개념에서 가자고요. 우리 농민들이 쌀 1kg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며, 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며,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최소한 기초 농산물만큼이라도 정확히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좀 빼가지고 정부에 부탁을 드려서 근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시장 가격이 뭐고 목표 가격이 뭡니까? 아니, 양파 봄에 3월달에 5,000원, 한 20kg 한 방에 5,000원 했던 양파가 6월달에 25,000원 가는데 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더라도 최소한의 농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목표 가격을, 평균 가격, 목표 가격을 분명히 농산물에도, 기초 농산물만이라도 원가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쌀로 얘기하자면 뭐 죄영내 얘기해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보니까 좋은 자료들이 이대로만 된다면은 농사 다시 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농민들도 저 역시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100% 만족은 못 오지만은 지금 뭐 그나마 없었던 우리 타작물 재배 3년 동안 하고 없었던 이거 뭐 전략 작물로 이제 목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자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된다고는 하지 말고 최소한 농민들이 전략 작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요구하고 보충시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쌀 농사만 평생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고 다른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찍부터 오셨을 농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는 어제까지 생산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차마 발표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 파산의 신호가 저희 생산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기계값의 차이도 있고 경기가 제일 이제 비쌀 텐데요. 토지 임대료의 차이도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너무나 큰 폭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큰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쌀값이 폭락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비가 폭등해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지난번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TF팀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전 토론회에서는 현재 재고량 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격리를 발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오전 토론회에서 시장조사, 현재 재고량 조사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격리 시기 발표를
9월 30일 정도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쌀값 폭락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45년 만에 통계청이 관측한 유사일에 가장 큰 폭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격리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석 전에 우리 농민들에게 시장격리 발표, 재구매에 대한 시장격리 전량하겠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농심에 그래도 그나마의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전에 시장격리 발표 농림부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량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당장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문제입니다. 쌀값이 폭락했는데요. 정부가 변동직불금 폐지하면서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올해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실패한 정책인 거죠. 자동시장 격리되면 바뀔 거라고 얘기하지만 자동시장 격리되더라도 올해 농민과 진행했던 쪼개기 경매, 나누어서 진행했던 내용, 그리고 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중가격의 매입, 이런 것들은 여전히도 잔존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면 자동시장 격리한다고 해도 우리 쌀값은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생산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제 조벼 수확이 들어갔고요. 아까 조합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조벼 가격이 작년보다 너무 떨어졌습니다. 14,000원 얘기해 주시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2만 원 넘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시절이지만 생산비는 폭등했죠. 자, 아까 조합장님이 답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최저 인건비가 있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킵니다. 저희 농민들에게도 이런 쌀값에 대한 최저 가격제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요. 결국은 생산비를 반영한 쌀값에 대한 최저 가격이 보장이 되어야만 수급 조절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좌장이신 윤석원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회가 농민들과 함께 최저 쌀값을 결정하는 이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농림부 관료들한테 맡겨올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는 매년 생산비 조사를 통해서 최저 가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쌀값 조절의 정책적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처럼 목표 가격은 아니고요. 최저 가격, 적어도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라는 최저 가격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 5%, 몇 프로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생산자인 농민들의 생산비와 국회가 함께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값은 정치적 가격이고요. 우리 농민들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정해져야 합니다. 이 논리에 저는 한마디 좀 길어지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동 이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농림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수입쌀 가격을 올리기 위한 예산을 1220억 책정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쌀값은 계속 시장격리 가격을 보면 계속 떨어졌죠. 통계청이 정한 시중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 농민들의 쌀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니까요. 수입쌀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국제곡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쌀 가격은 높게 사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입니다. 좀 너무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국제 쌀값은 쳐주면서 우리 농민들의 쌀값은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농림부라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쌀값도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이창환 위원장님이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이번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넣어야 되냐 이런 발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격리 이거 몇 줄 손본다고 해서 지금의 쌀값 폭락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저가격제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비 문제입니다. 항상 언론과 정부는요, 이번 쌀값의 원인으로 생산량과 함께 국민들이 쌀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국회 식당 메뉴를 봤습니다. 11개의 메뉴가 총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메뉴가 몇 개나 되었을까요? 절반은 되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단 4개에 불과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연구원이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이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은 쌀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농민들만 쌀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데모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농촌경제원 팀장의 발언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과 쌀값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년 시장격리할 때 왜 10월 15일 날 발표하지 않았냐 토론회에서 물어봤을 때 작년 쌀값이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보다 단 2% 높았다. 그래서 시장격리를 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했던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농민들이 가격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다. 수급 조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동폭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요. 45년 만에 최대 폭락시를 만들어낸 이 정책을 담당했던 연구원 입에서 감히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단칼에 잘라내는 이 사람, 이 연구원이 도대체 우리나라 한국 농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월급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민들은 쌀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쌀 소비 촉진은 정부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자 회사들, 빵 회사들, 고기 회사들, 수입상들 엄청나게 제품들 홍보합니다. 우리 쌀도 왜 먹어야 되는지, 역사, 문화, 건강 모든 측면에서 왜 먹어야 되는지 농림부가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소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도 먹지 않고 농촌경제연구원도 외면하는 이 쌀을 국민들이 먹겠습니까? 소비 촉진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말로 국민들이 먹지 않는다, 국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농림부가 이 부분 명확하게 책임져 가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주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자 처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45년 만에 대폭락했고 농민들은 파산을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전동직불금 폐지시키면서 농민들한테 한 약속이 완전히 휴지조각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한 명 책임지지 않습니다. 농민들 앞에 뻔뻔히 나와서 가격 정책은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10월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렇게 농민을 농락하는, 농민한테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10월 국정조사에 이 쌀값 폭락 45년 만에 최대치로 우리 농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 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지 똑똑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국정조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량국장 전한희입니다. 장시간 발제부터 현장의 의견들 옆자리에서 바로 가까이 좀 대주세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리시죠? 예.
여러 가지 의견 들었습니다. 옆에 이름 비슷하신 분부터 저기 엄청나신 분까지. 현장에 얼만큼 지금 분노가 있으시고 애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제가 벌써 4번째인 것 같네요. 4번째 토론에 참석하고 있고, 도중에 한번 우리 쌀 단체 사무총장님들하고 RPC 단체들하고 올해 수학기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엄청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얘기한 거 못 지켰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마음하고 달리 참 진척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구곡하고 올해 수학기 신곡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급한 불이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보면 일단 좀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왜 이런 사태가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왜 왔는지를 좀 짚어봐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재발을 안 하고 올해 수학기 대책할 때는 그 전체를 밟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여기 질문을 4개를 주셔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접 실문은 안 해서 조금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제가 들은 바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왜 정부가 그렇게 했느냐. 일단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년 이전에 13, 14, 15, 14, 15, 16에 연속되는 대풍으로 그때는 쌀 가격이 12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17년 수학기 대책을 할 때 9월 28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이었었습니다만 시장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시장 9월 말 전에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수학기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동일한 기간에 그 시장 경리국도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비축하고 같은 기간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공공비축에 시장 가격 적용하는 저희가 흔히 그 공공비축 가격 정할 때 나오는 수학기 쌀값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도 했었고, 그때 이후에 이제 쌀값이 보통 신곡 10월 5일자 찍고는 내려가는 가격이 그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 5일자 찍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 17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 18년, 19년은 그나마 이제 작황이 좀 안정적이었다고 할까요? 그 면적도 그때는 그 논타작물 세배 사업을 하면서 당장 18년에 17년보다 면적이 18,000헥타가 줄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콩이나 다른 조사료 쪽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18년, 19년이 수급이 좀 맞아졌고, 근데 20년이 문제였죠. 20년하고 21년이 지나고 보고 나면 문제는 20년에 단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가격이 그때 좀 상당히 21만 원 선인가 기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년 산이 21년에 들어와서 시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돌면서 총 물량은 31만 톤을 공매를 했죠. 근데 그 공매한 것도 자세히 따져보니까 초반에는 시장에서 부족한 물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마지막에 6월, 8월에 나갔던 물량은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물량들이 결국 2월 됐고 21년에 영향을 주고 지금 재고로 넘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좀 저도 몇 번 느끼는 바가, 시장에서 쌀이 조금만 모자라면 그래서 우리 유통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좀 과하게 모자란다는 얘기를 좀 하고, 조금만 넘치면 또 이건 너무 과하게 넘친다 이런 식의 시그널들이 참 이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쌀 가격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요인들 중에 21년산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타임에 신곡이 들어올 때 분명히 통계청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생산량이 많다, 과잉이 됐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엄청난 위원장 말했지만 가격이 21만 원 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 격리 발표를 못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난 실수고 그게 사실 이렇게 지금 가격 폭락에 한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 입장에서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초과 생산량이 27만 톤인데 가격은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제가 아마 실무자였었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쌀값이라는 게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뒤에 그 플러스로 더 많이 해도 이 한 번 내려가는 추세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건데 초기에 그 대응이 좀 사고가 있지 않았냐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 규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17년산 같은 경우에는 격리국을 공공비처가 같이 매입하니까 그때 시장 가격은 똑같은 거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12월 말에 발표하고 2월에 입찰을 띄우면서 그때 시장 가격을 뭘로 할 거냐. 그때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뭐 옛날에 초곡수매도 그렇지만 공공비축으로 넘어오면서 수확기 가격을 그러니까 농가들이 보통 수확해서 바로 농협이나 RPC 출하하는 기간, 수확기 기간 동안에는 농가들이 주로 출하하니까 농가들이 출하하는 매입하는 가격, RPC가 매입하는 가격 기준을 시장 가격으로 보고요. 수확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 RPC로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RPC들이 출하하는 가격이 기준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수확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예전에 16년에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이제 단경기 기간에 격리를 하다 볼 때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때는 사실 농가분들이 그 벼를 출하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시장 가격은 RPC들이 내는 가격이 아니냐. 그래서 RPC들을 그때 선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 선례를 따르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가격폭이 엄청나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입찰했던 가격이 결국은 또 역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때 당시는 결정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다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올해는 이번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곡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퍼즐이 안 맞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수치상으로 27만 톤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10만 톤 이번 주로 매입을 완료합니다. 37만 톤이 빠지는데도 여전히 시장 민간 재고가 전년보다 17만 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물론 통계청에서 생산량의 오차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20년선 넘어오면서 21년산이 뒤로 미루고 그 21년산이 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소비도 좀 많이 줄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17년 같은 사례처럼 빨리 많이라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값을 21만 원까지 바로 올라가긴 쉽진 않겠죠. 쌀값이라는 게 그렇게 급등하는 거 아니고 좀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중간 정도의 값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떤 대책을 써야 될까. 아까 17년 사례처럼 10월 5일 이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하려면 시장에 벼가 없구나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초과 생산량보다 플러스 알파를 빼야 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물량을 얼마큼 가져갈 거냐. 자, 그러면 구곡하고 플러스 알파라는 걸 두고 봤을 때 구곡도 빼고 플러스 알파를 얼마로 가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옛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재고 실측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재고 실측을 1차로는 끝냈는데 여전히 그 농협이 얘기하는 거하고 물량이 비슷하게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2차 실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걸 통하면서 어쨌든 저희 뭐 추석 전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작황 면적은 지금 72만 7천 헥타르로 나왔습니다만 작황 부분이 아직 좀 애매합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그 집중호우들이 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남부지방은 집중호우는 안 왔는데 지금 다음 주 태풍이 또 우려가 되고 있어서 작황을 모르고 추석 전에 그러니까 물량 없이 대책 발표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10월 15일 전에 10월 12일 날 하겠다고 냈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물량을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 통계청이 9월 9일로 작황을 가지고 조사 나온 게 10월 7일에 나옵니다. 10월 달 넘어가면 늦어버리거든요. 10월 5일자 가기 전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 양곡법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필요할 경우에 통계청 나오기 전에 진흥청이 하는 조사를 가지고라도 작황을 추계해서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물량 같은 걸 산출을 해서 좀 일단은 지금 내려가는 가격을 좀 어떻게 좀 반등을 시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0월 5일자부터 신고 가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일단 농가 입장에서도 저희 공급이축 가격이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가격이 정해져야 아까 우리 종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들이 작년까지는 선급금을 막 정했는데 올해는 지금 시장이 아리까리 하니까 지금 못 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까 파주도 낮춰서 하셨고 지금 철원도 못 정하고 계시고 이천이 7만원 얘기하다 지금 6만원 우선지급금 정하고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든지 빨리 이 신고 가격을 초기 형성을 많이 시켜놓고 그게 정착이 되면 농협들도 가격을 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공급비축 매입 가격이 정해져야 이게 지표가 되고 농협들이 매입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농가분들에게 가장 큰 소득은 수확기에 가장 크게 결정이 되니까 그때 가격을 우선적으로 좀 잡아보겠다. 이런 게 좀 단기적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시기를 제가 그거는 장담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에도 보고해야 되고 우리 부처 간에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좀 걸립니다. 다만 예년보다 빨리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게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재배 면접 나오자마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별로 단수를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 갖고 있다고 지금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확정되면 바로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쌀 문제는 올해도 지금 뭐 장담을 못하고 자신은 못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간다고 그런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론 쌀이라는 게 국민의 주식이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 국가의 책무가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압니다만, 물론 국민들이 쌀을 먹게 하는 것도 정부도 노력해야 된다고 그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생활하고 저희가 한 200만 톤 모아놨다가 북한 주면 좋겠지만 북한이 받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해외 원조도 저희가 팡팡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입쌀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한 거고 저희가 513%로 더 이상의 쌀이 들어온 걸 막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거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한다면 지금 생산되는 거와 국민들의 소비량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보고 맞춰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 적정 면적을 좀 정하고 그쪽으로 가면서 좀 고품질 중심으로 쌀은 가고 그 대신 그 남는 면적을 농가 소득의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곡물 자금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논타작물 사업, 생산조정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은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쌀 대신 콩을 심으세요. 그러면 4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쌀이 수급이 맞아지면 그 다음 3년 차는 면적이 확 줄더라고요. 다시 쌀로 돌아가시는 면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쌀로 돌아가서 쌀이 수급이 맞추면 이제 재정당국에서 이것은 사업을 목적을 달성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18, 20년에 하고 21년에 저희가 한 1헥타르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왜? 사업의 명맥을 유지해야 올해 같은 때 다시 확 늘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농림부가 힘이 없다고 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도 좀 막혀서 안타깝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타개하고, 자, 그렇다고 다른 작물 심을 때 벼하고의 소득 차이만 보존하면 그 과연 영속성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 직불제, 그러니까 일단 연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공익직불제 큰 틀에 식량 안보형 직불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심고 벼 대신 심을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단가를 주는 쪽으로, 아직 단가는 엊그제 이제 정부안이 나갔습니다만 현장에서 보시고는 좀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우리 의원님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국회에서 뭔가 또 추가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 직불체계로 끌고 가서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또 한 해 말고 하고 말고가 아니라 좀 이렇게 김제 축산 같이 이렇게 단지화를 하면서 그 단지 자체를 아예 배수 개선 사업을 하든 기계 설비 아니면 가공 이런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지면서, 또 지금도 농촌 같은 건 정부가 전량 수매를 하고 있듯이 정부가 비축까지 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로 해서 좀 쌀의 수급과 타작물의 자금률을 높이는 것, 거기에 플러스해서 농가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처음 넣어놨고요. 비록 초기라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국회 단계에서도 좀 뛰면서 노력을 좀 하면서 그렇게 잡아가야 되겠다 싶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쌀값의 문제는 올해같이 이렇게 비상 상황일 때는 아주 긴급한 대책을 가서 끌고 올라가서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우리 임병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5%라는 그걸 저희가 잡은 이유가 그때 변동직불제를 없애면서 쌀값을 어떻게 관리할 거나,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정부가 제시는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변동폭은 적게 가져가자. 그런 차원에서 5%가 내려가면 바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조치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변동직불제 폐지하고 20년, 21년, 그리고 올해가 이제 처음 닥쳐보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이렇게 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선례가 좀 남아지면 이런 3%, 5%에 대한 규정들 좀 즉각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조금은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것에 대한 좀 이런 잘못된 사례들, 부족했던 것들 좀 많이 반성을 하고 그걸 토대로 올해 대책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그 적정 면적 대책이라든가 수급 대책 이런 걸 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쌀의 중요성, 농업의 중요성 충분히 아시는 분이니까 농촌경제연구원 같이 그렇게 좀 이상한 경제학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매하고 이거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5%가 지금 힘드니까 아마 10%로 또 늘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쌀의 경우에는 정책이 계속 개입을 했다.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재화 상품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또 자본주의 체제인 거는 또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생산량을 얼마만큼 10만 톤, 50만 톤을 사들이고 빼고 막 이래가지고 쉽게 조절이 될까요? 쉽게 안 됩니다. 그 노력보다는 차라리 최저 가격제를 하든지 목표 가격을 하든지 뭐든지 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내는 방법이 훨씬 수월해요. 이걸 무슨 재주로 이 5% 이내에서 가격을 조절하겠다고 나섭니까?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가격, 최저 가격 목표가 있든지, 뭐 목표 가격이 있든지, 이래 되면 그게 부족하지만, 사실 목표 가격제 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 85%냐, 100% 하자.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그나마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자체가 없고, 시장 가격을 가지고 조절을 하겠다?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농촌경제연구원 놔뒀다가 뭐합니까? 그따위 생각하는 연구원들 좀 야단도 좀 치시고, 그리고 이 5% 이내로 가격을 조절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러십시오. 거기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안이 있으면 내놔라. 이게. 그런 방안이, 그 타이밍도 어렵고요. 매우 어려워요, 이게. 조절한다는 게. 그냥 농촌경제연구원들도 그 안에 한번 내와봐라. 이렇게 하면 요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번 양곡관리법 개정할 때도, 이 자동시장 격리만 가지고 많이 논의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목표 가격, 아니면 최저 가격, 뭔가 좀 이렇게 또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그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일반 재경부나 일반 국민들의 또 시각은 뭔가, 그렇게 나오면 자꾸 생산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용어가 뭐 전략장이라고 했으면 전략장을, 밀콩, 옥수수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농민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2, 3년 하다 보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저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생산을 해서 생산을 좀 늘려놨어요. 팔을 데가 없는 거예요, 팔 때. 밀이 대표적입니다, 밀이. 생산을 해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데, 생산된 밀을 그냥 마냥 쌓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생산만 늘리게 하신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유통주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밀 같은 경우에. 밀을 생으로 먹지 않잖아요. 다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밀가루 만들어서 가공식품으로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운동 차원에서 겨우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밀 아무리 생산해봐야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생산, 소비, 유통, 다 정책 안에 집어넣어놓고 한 10년만 노력을 하면 지금 1%에서 5%, 10%까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없이요. 생산 정책만 계속 쓰면 한계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뭐 저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 글도 많이 썼어요. 근데 뭐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은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또 양양으로 내려가려 합니다.